라라라라라 유격법 라라라라라 유격법. 환사 관련이고 여기서 내용이 추가되진 않지만은 4천만 파운드 안팎의 요구액을 가지고 있고 레버쿠젠과 진지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멘트를 이어보면은 리버풀은 환사를 그렇게 팔겠다는 의사로 두지는 않았지만 선수가 1군에서 출전에 대한 약간 걱정도 있고 안정적인 출전을 요하고 있다면은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거죠. 환사를 판매하려는 거는 리버풀 의사라기보다도 아마도 본인이 좀 안정적인 출전을 요하면서 적절한 비드가 오니까 그래 성사시키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현재로서는 환사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될 확률은 급등하고 있고 어쩌면은 머지않아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년생의 센터백 잉글랜드 팀 그로운의 선수를 레버쿠젠에 팔아버린다. 솔직히 잉글랜드에서 남긴 다음에 잉글랜드에서 더 사기칠 수도 있는데 레버쿠젠에 급하게 또 이거를 팔아 넘기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게히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이 딜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리버풀은 콴사가 나가면서 곧바로 게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딜의 속도를 보면서 판단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콴사의 딜이 끝나가게 된다면은 곧바로 그 대체제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게히에 대한 관심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볼게요. 사미 목베 BBC 라인 리버풀이 콴사의 대체자로 마크 게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여름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4천만 파운드에서 조금 더 붙이거나 아니면 4천만 파운드 정도면은 충분히 뭐 게이를 데려올 수 있는 금액이 되어버렸죠.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7천만 파운드 가까이 언급이 되었었다가 지금은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가 없죠. 게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냥 1년 더 크리스탈 팰리스 남았다가 사실 자유계약으로 떠나면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선택할 수 있는 거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1년 남긴 상황에서 게이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금액 그리고 게이도 어딘가 갔을 때 만족할 만한 행선지가 있다면은 이적을 수락해줄 확률이 높다 보니 리버풀은 콴사의 몸값 4천만 파운드가 정말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그냥 게이한테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금 레버쿠젠도 콴사한테 4천만 파운드를 아직 공식 입찰을 넣은 건 아니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리버풀 폴 조이스 입에서도 나오고 지금 뭐 사미 목베르한테도 나오고 온갖 공신력 있는 기자들로부터 그리고 이런 언론으로부터 죄다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콴사의 딜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콴사를 놓치게 된다면은 곧바로 게이한테 이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리스탈 팰리스는 디오망데를 보면서 이 게이 대체자로 점 찍어 놨거든요. 이게 로마노어 입에서도 나와버렸고 디오망데 딜이 근접했다는 것은 사실상 게이가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와 콴사가 정말 레버쿠젠으로 떠나는 게 합의가 딱 된다 발표가 된다 게이를 향한 이 비드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남은 지금부터 7월 초까지 대단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고메즈까지 이탈시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합니다만은 홈그라운 자원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비 엘리엇도 4천만 파운드에 이제 딱 몸값이 나오고 아스톤빌라라든가 브라이튼이라든가 막 정말 다양한 곳에서 루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비 엘리엇도 매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과 다른 없기 때문에 홈그라운 자원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갑니다. 켈러 나가지, 뭐 하비 엘리엇, 고메즈, 콴사, 심지어 아놀드도 나갔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게이는 정말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리버풀이 콴사 나가는 순간 머뭇거리면 안 돼. 게이랑 거래하려는 팀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곧바로 그냥 게이는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콴사 딜하고 게이 딜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콴사의 딜을 지켜보면서 게이 쪽은
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콴사가 거의 나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저는 게이 쪽으로 밀어버릴 것 같은데요. 로마노 떴다고? 방금 또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나왔는데 개인 합의는 완료되었다. 3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 한 3,500만 파운드에서 4천만 파운드까지도 싸우려는 것 같아요. 리버풀이 어떤 옵션을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보장 3천만 파운드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것도 잉글랜드 팀에게 한 게 아니라 레버쿠젠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콴사가 애초에 시장 평가가 그래도 한 4천만 파운드, 그리고 리버풀이 지난 여름에 갖고 있었던 금액 자체도 한 4천만 파운드가 넘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레버쿠젠한테 이렇게 딜을 끝내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게이를 데려올 수 있는 그림을 아마 봤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콴사를 팔더라도 게이가 2년 남은 상황에서 매각 대상으로 나온다? 그럼 7천만 파운드였거든요. 실제로 그 금액이었어요. 1,000억을 갖고 와라, 게이를 데려갈 거면은 최소.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콴사의 금액은 그대로 00년생 게이한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게이한테 이제 관심을 표하고 빠르게 또 접근을 해서 이 모든 걸 끝내야겠죠. 확실한 건 리버풀이 홈그라운 자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홈그라운 자원을 데려오는 게 좋죠.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게이다 매우 만족할 것 같습니다. 게이가 1옵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 3옵션까지도 수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1옵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완전 만족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비싼 거 아니에요. 4천만 파운드 안팎으로 게이를 데려오면은 전 정말 만족입니다. 게이는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 센터백, 양발 센터백에다가 빌드업이 장점인 유형이기 때문에 프림퐁하고 브래들리 쓰면서 우측에서 떨어진 빌드업 이 값을 그대로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중볼 약한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건 반다이크가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고요. 그건 반다이크가 다 해주고, 우선은 코나테도 재계약을 성사시킨다면은 게이는 왼쪽하고 오른쪽 그리고 풀백 자리까지도 뛸 수 있는 다채로운 역할로 남을 거라서 4천만 파운드의 콴사랑 바꿔치기 한다면은 정말 100점 만점에 한 120점 줘도 되는 완벽한 이적이라고 봅니다. 코나테 재계약 진전 없음. 이게 정말 지금까지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게, 코나테한테 리버풀이 낮은 주급을 제한, 그럴 확률 낮음. 리버풀은 코나테가 오랫동안 리버풀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옵션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만큼, 대우해줄 만큼 맞춰줬을 확률이 높음. 지금 현 상황은 1년만 남은 상황에서 PSG,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코나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만 판매를 하든 대체자를 데려오든 대응을 할 수 있음. 현 상황에서 코나테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콴사가 먼저 나가게 되면서 그 금액이 생기니까 지금 게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콴사 대체자로 게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이 게이는 코나테 압박도 됩니다. 이건 콴사의 이적료가 게이 이적료로 들어가게 되긴 할 텐데, 그리고 형식상 이제 명목상 콴사 대체자가 게이라고 언급은 되겠지만 00년생 홈그로운 자원의 이제 PL 그 탑급 재능으로 불리는 게이가 온다? 이건 단순히 콴사 대체자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99년생의 코나테가 재계약을 안 하고 버티면 압박 카드로 게이를 꺼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요구액을 봐야 돼요. 우선 요구액을 들어봐야겠지만 최대한 게이와의 거래를 빨리 끝내려 할 겁니다. 이러면 코나테와의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종결되지 않을까. 도장 찍을래? 아니면 떠날래?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압박 카드로 너무 완벽해요. 00년생에다가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게이는 발밑이 워낙에 좋은 선수고 왼쪽 오른쪽 풀백 다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코나테가 그렇게 배짱 장사할 때는 아니에요. 리버풀은 코나테가 재계약하길 바라고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지만, 리버풀은 또다시 아놀드와 같은 사례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게이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은 코나테는 진짜 결정 빨리 내리고 나갈 거라면은 리버풀이 매각의사로 어디 파리 생제르맹이든 레알 마드리드든 어느 금액이라도 받으면서 뭔가를 하려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재계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나테가 나가는 것까지도 그려보면서 지금 게이를 쓸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센터백 라인을 코나테, 환사가 이제 게이로 바뀌고 고메즈 이렇게 3명이 남게 되겠죠. 우선 반다이크인데 반다이크 밑에도 게이가 뛸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게이는 왼오 따지는 선수가 아님. 그래서 게이가 오게 되면은 사실 고메즈가 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만 적절하게 채우잖아요. 그 센터백 4명으로 진짜 그냥 돼요. 게이는 좌우가 되기 때문에. 반다이크는 어차피 풀로 다 뛸 거잖아. 반다이크는 리그랑 챔피언스리그 다 뛴다고 보면 되고 컵 대회에서만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선택지죠. 심지어 리그에서도 반다이크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면 게이 왼쪽 넣으면 돼요. 고메즈 이탈 상황에 따라 보강. 아마도 고메즈 자리는 어린 선수를 데려오겠죠. 이러면은 너무 이쁜데? 나이대나 이런게? 지금 99년생 센터백인데 아마 코나테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둔 상태고, 만약에 코나테가 나가지 않더라도 게이를 왼쪽 돌리면서 왼쪽 가도 돼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코나테 압박 카드도 되는데 코나테가 재계약하게 된다면은 게이는 왼쪽 센터백 라인으로 빠지게 되면서 풀백 라인도 사실 뛸 수 있고, 리버풀 정도 되는 체급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풀백 들어간 다음에 인버티드로 쓰면 돼요. 문제 안 돼요. 정한되면은 어쩌다가 진짜 3백 갖고 올 수도 있지. 아르네 슬롯도 3백 갖고 와도 돼요. 또 프림퐁 왔잖아. 프림퐁 케르케즈 뒀잖아. 비르치 있잖아. 이미 3백 이해도 높잖아.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게이 오게 되면은 게이의 빌드업 퀄리티가 워낙에 높은 선수라 가지고 어떤 조합이든 볼 수는 있어요 이거.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뭐 윙어들 좀 부상도 좀 있고 조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좀 뭐 어떻게 가져가고 싶다면은 아예 이거 돼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빌드업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은 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지금의 상황이 433 기준으로 제가 변형적으로 만든 거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플랜 A로 돌아갈 게 아니라 우선 게이 정도 퀄리티면은 가운데에서 스위퍼 자리를 그냥 소화시키면서 게임을 운영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게이랑 코나테는 위치가 바뀌어 있어도 됩니다. 내용이 너무 길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숙제할 필요는 없고요. 이삭 관련해서도 코멘트가 계속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리라이더, 뉴캐슬 쪽 1티어 기자로부터도 이런 언급은 나왔었어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나 다른 구단이 1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이삭에게 비드를 한다면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리버풀이 이것을 보충한다면은 순식간에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큰 화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EO가 뉴캐슬의 각 선수들에게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삭도 혹시라도 뭐 이적 생각도 있고, 그리고 구단 측에서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거부할 확률이 극히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선을 1억 5천만 파운드라는 이걸 말해버린 거죠. 사실 이삭을 데려올 수 있고 말고는 선수도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야 돼요. 리버풀이 지금까지도 이삭 에키티케하고만 거의 링크가 나오는 거는, 에키티케는 금액만 주면 나와요. 근데 뉴캐슬은 금액을 비드하더라도 나올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버풀은 계속해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너네가 혹시라도 판매할 생각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만한 금액을 준비를 할게. 아마 정말 1억 5천만 파운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에 합당한 가격을 리버풀은 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놀라운 거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 그리고 뉴캐슬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닫아둔 것까지는 아니다. 잔류라는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만약에 이삭도 몇 %라도 리버풀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구단 측에서는 완전 not for sale,
그냥 뭐 3천억을 주든 5천억을 주든 안 팔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은 협상이 열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리라이더만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도 리버풀은 여전히 이삭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버풀이 쫓는 공격수 리스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삭이다 라는 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예 가능성조차 없다, 아니면 이 협상이 틀어졌다 이미 라고 된다면은 아마 이삭 언급은 지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는 천문학적인 비대가 된다면은 나올 수 있다, 그 몇 퍼센트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에키티케의 몸값을 내리는데 활용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리버풀이 계속 이삭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에키티케 쪽에는 좀 멀리하면은, 그러다가 에키티케한테 들어가면은 또 프랑크푸르트가 선뜻 또 팔아줄 수도 있는 거고,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다만 리버풀이 그냥 이삭한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리버풀이 이삭을 데려오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판매만 잘해가지고 장부를 어느 정도 맞춰버리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리버풀이 정말 큰 그 야망을 품고 있다면은, 비르츠는 솔직히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은 선수 중 하나거든요. 이삭은 실패하더라도 뭐 그래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삭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서부터, 그리고 다다음 시즌에서부터 살라가 내리막을 가고 있을 때 이삭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금부터 한 5년은 코어로 완전히 밀 수가 있다. 우윙포는 유형을 약간은 바꿔야겠죠. 수비적으로도 좋고 메이킹 퀄리티를 갖출 수 있는 유형으로 이삭을 중심으로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뉴캐슬 쪽 언론에서는 이삭과 관련해서 긴 사과가 될 것이다, 긴 이적 시장이 될 것이다, 긴 여름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는 만큼, 확실한 거는 이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리버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삭을 너무 오랫동안 품지는 마십시오. 이삭 안 되면은 에키티케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에키티케한테 접근하는 팀들이 다 선뜻 그 금액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은 없고, 그리고 아스날은 에키티케 안 가고, 그리고 뭐 맨시티는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경쟁자로 했을 때는 맨유나 첼시 이런 두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두 팀마저도 그렇게 선뜻 누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서 리버풀은 오히려 에키티케를 플랜 B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플랜 A는 이삭. 계속 지켜보면 볼수록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은 완전 모르는 9번.